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재권입니다. 제 이름은 고구려권도 아니고 신라권도 아니고 백재권입니다. 유혹이 참 쉽죠. 인생의 환승,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인생의 환승, 오늘 주제가 도울의 환승인데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신 환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신 환승이 중요한 이유는 흔히 물리적인 환승, 공간적인 환승을 많이 우선 생각합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농촌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거나 귀농할 때 공간이 바뀌죠. 그리고 하는 일들이 바뀝니다. 그랬을 때 정신적인 환승이 동반되지 않는 제2 인생은 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신도 같이 가져가자. 육체가 떠날 때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때 흔히 자격증 따고 나름대로 무슨 문화예술사, 때로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경비원으로도 일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새로운 직장을 생기면 가족과 친지들한테 체면 치레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정신적인 환승도 같이 해서 제 인생을 폼나게 살아보자. 그걸 제가 안목과 지혜의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 마인드를 갖지 말고 살아보자 이런 의미고요. 저는 43살에 이미 환승을 한번 겪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과감히 사표 쓰고 속된 말로 때려치우고 전문적으로 학위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석사 43살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과연 43살 먹고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돈도 안 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석사 박사 과정을 할 자신이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과감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 8년 동안 석사, 학위, 풍수지리학 박사 받고 석사하고 또 풍수지리 박사하고 관상학으로 박사학위 받으려고 교육학과에 가서 박사 수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걸 약 8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저희 친구들은 다 잘 나갑니다. 그동안에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골프도 치고 저는 골프 칠 줄 몰라요.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50이 될 때까지 공부만 했습니다. 왜 공부를 했느냐? 단순하게 박사 학위증을 딴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박사가 천지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 따신 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풍수지리 박사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저는 정신적인 환승이라고 얘기하는 왜 이 풍수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운 되기 전에 내 나이 50이 되기 전에 이걸 마스터를 해서 환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 인생을 50년 동안 내가 어느 사람도 우리 친구들보다 선배들 동료보다도 뒤떨어졌지만 나는 50부터 해도 당신들보다 우리 친구들보다 더 크게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도전한 거고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와 있는 것도 그런 과정, 물리적으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박사학위 따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그런 분들 노는 분 천지입니다. 그러지 말고 따자마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신적인 환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는
물리적인 환승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예를 들어보죠. 태권도 유단자 1단, 3단 노력해서 9단 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싸움 잘합니까?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별개입니다. 종이 쪼가리 단증 따야. 그런데 안목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하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알맞는 방법, 정신적 환승을 하기 위해 자기한테 알맞는 방법을 찾는 게 숙제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공간적인 이동, 물리적인 이동만 하면, 정신을 데려가지 않으면 육체만 가고, 여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 간에 사랑할 때도 몸만 오면 뭐예요? 그 여자분의 마음, 정신과 같이 나한테 와야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는 거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재벌가 3세가 아니면 큰 중소기업의 대표의 아들이거나 중소기업 회장이라고 그러시면 자녀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집은 가난해. 아까 우리 그 전효화 선생님 말씀한 대로 야채, 채소 장사를 해. 부자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백도 없어. 나한테 물려준 자동차도 없고 부동산도 없어. 그럼 뭘로 세상을 승부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식들한테 한번 부모님 입장에서 뭘로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손자가 세상에 나가서 경쟁해서 지지 않을 거냐, 이겁니다. 그런데 안목과 지혜가 있으면 당당히 경쟁해서 밀려나지 않는다. 제가 그 사례입니다. 저희 집안이 잘난 집안도 아니고, 저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안목, 관상을 통한 지혜, 이걸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학벌도 낮고 지방대학교 나왔고 별 볼 일 없지만 그게 저를 지탱하는 큰 거목 같은 뿌리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무형의 자선,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아니고 무형의 자선, 눈의 안목은, 지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큰 자산이라 해요. 자녀분들한테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제2 인생의 환승을 해야 되지, 전과 똑같은 안목 가지고 직업 바뀐들 자녀들한테 과연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목은 삶의 등불이 된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나한테 닥쳐도 자그마한 안목 하나 있으면, 촛불 하나 여기 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꺼도 그 촛불 하나 있으면 저 출입문을 갈 수가 있어요. 안목이 없으면 수백억을 물려줘도 그게 며칠 가겠습니까? 몇 년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목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목이 있으면 어디를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 인정받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한테는. 직급이 낮은 대리, 사원이라도 안목이 있는 직원은 회장님이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안목을 가지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자격증 따고 MBA 과정 거쳐서 어디 유학 갔다 왔다 그러면 다릅니다. 그런 차별화된 시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저는 그걸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 예로 들으면 애벌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애벌레. 여기 지금 애벌레가 보이는데, 애벌레가 지금 보면 다리가 많아요. 다리가 하는 역할은 걷거나 뛰는 거잖아요. 근데 저 애벌레가 다리가 많은데 빨리 뛰나요? 저걸 뭘 얘기하느냐면, 자격증만 수십 개 있다 한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벌레는 공간적인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 종일 걷는다고 열심히 해도 2발 달린 짐승, 4발 달린 짐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애벌레로 태어났다면 우리 자식이
하루 벌러 하루 살고 힘들게 직장을 하루라도 쉬면 힘들다면 그 삶을 계속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물려줄 거냐? 그러면 발을 많이 갖고 자격증 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안목이다. 그러면 환히 보인다, 세상이. 그래서 저게 만약에 저 애벌레가 꼬치가 돼가지고 변태가 됐는데 다리가 2개가 됐다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상만 다니는 거니까. 그런데 날개가 나옵니다. 날개가 나오면 차원이 다른 세상에 내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창공을, 공간을 뛰어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창공을 높이 올라가서 거기에 세상을 본다면 안 보이던 곳 땅에서 기어다니는 동물이었을 때는 못 봤던 것이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세계 인류 선수가 되고 내가 사는 거주지에서, 서울이면 서울에서 그래도 자타공인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얇은 날개라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남들이 흉내내기 힘들고 물리적인 거, 재산 가지고 학벌 가지고 그런 걸로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그런 자기의 큰 버팀목이 거기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서 날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자기 자신이 다른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걸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거, 정신환승, 그것을 반드시 같이 합류해서 데리고 가십시오. 몸만 가지 말고. 그러려면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날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차원이 다른 세상에 내가 존재해서 그런 안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이제 어르신 분들이 많고 나이가 좀 있는 분도 좀 많으신데,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진정한 어른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인가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조선시대 500년, 지금까지 합치면 700년 동안 지겹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어른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속된 말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나이 많다고 존경하나요? 요즘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꼰대라는 말을 써요. 나이 드신 분을 꼰대. 들어보셨죠? 꼰대. 꼰대라는 용어는 비하하는 건데, 나이가 많은데 나이값을 못 얻는 것을 꼰대라고 합니다. 그 소리는 또 뭐냐? 뻔한 소리를 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야. 뻔한 소리. 공자님, 명자님, 훌륭한 말이지. 그런데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이미 나도 알고 있어. 이미 나도 알고 있는데 뭐더러 그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잔소리를 좀 줄여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이 있죠. 선생님도 있지만 자녀분도 있어요. 요즘은 하나나 둘 낳지요. 자녀들 자기 버릇 잘 압니다. 습관 잘 알아. 저놈이 뭘 좋아하고 우리 딸이 뭘 싫어하는지 다 알아. 그런데 자기 자녀분 잠재력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딸과 아들이 35살, 40살이 되면 어떤 인물이 될 거라는 거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딸이 어떻게 되냐 말이야. 날개가 나오는지 다리가 나오는지 아니면 더 큰 어떤 새가 되는지 아시냐 이 말이에요. 30년 후의 세상을 모르면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음기인간인지 양기인간인지, 밤 기운을 받아서 잘 사는지 낮 기운을 받아야 잘 되는지를 모르면 늦잠 잔다고 잔소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음기인간으로 태어나면 밤에 활동성이 뛰어납니다. 낮에는 자.
그런 분들이 누구예요? 인터넷 하시는 분들, 아까 게임 하시는 분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예술 하시는 분, 영화 배우들, 작가들, 그림 그리는 분, 성악 하시는 분, 노래 하시는 분, 다 음기인간이에요. 이런 분들은 밤에 활동해요. 낮에는 퍼잡니다. 밤이 되면 눈이 태롱초록해져요. 그런 음기인간으로 태어나면 자녀들이 게으르다고 탓하지 말고,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음기인간에 태어나서 밤에 강하구나. 그러면 너는 직업을 프로그래머를 한다. 너는 영화 감독이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지. 너 공부 안 하면 후회한다. 공부도 때가 있는 거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이건 무식한 부모라고 자식들이 흉본다 이 말이에요. 왜? 요즘 아이들은 제가 가끔 상담해서 만나보면 진짜 똑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요. 엄마 아빠보다 5배는 똑똑해. 그런데 물리적인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세상에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를 계속 드려야 돼. 20살 넘을 때까지. 미치는 거야. 똑똑한 아이를 태어났는데, 이미 철들어서 태어났는데 세상을 아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드려야 돼. 억울하잖아요, 그 입장에서. 그러면 자기 자녀를, 미래를 모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있다면 그 피아노를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여기 손예재 선생님, 손예재 선수처럼 뭐 체조 이런 거 잘해. 그리고 공부까지 잘해. 그럼 학원을 4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유학을 보내야 되는 거,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이 4개를 같이 유학 가서 시킬 거예요? 뭘 시킬 거예요? 그 중에서 미래의 애가 한 가지, 아, 얘는 체육을 가야겠다. 그러면 체육 쪽에 맞춰서 유학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빠가 그걸 모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4개 다니고 5개 다니잖아요. 나 그런 분들 보면 참 답답해요. 애들 고생시키고 돈 들어가고 결국은 나머지 3개는 안 할 건데 왜 그래요? 안목이 없으니까 그래요. 자기 자식 버릇은 잘하는데, 습관은 잘하는데 사람 보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뻔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말을 할 때는 귀로 들어가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슴에 팍팍 꽂히는 말을 해야 돼요.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 2-3달에 한 번씩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목 있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바로는 관상으로 봐도 그렇고, 안목 있는 분은 말수가 적습니다. 개모임하고 누구 친구 모임 해도 안목 있는 분은 과묵하게 경청을 합니다. 이미 알기 때문에 굳이 떠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근데 안목이 없는 분은 말이 많아. 자녀들한테 말도 많아. 시시콜콜 따라다니면서, 엉덩이 따라다니면서 자녀들 잔소리하잖아. 너 학원에 그거 숙제했냐? 뭐 어떻게 했니? 물어본다고. 이 가슴 뜨끔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것은 안목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대접받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리고 천재들이 태어나잖아요. 4살 때부터 한글 깨우치고 뭐 수학을 엄청나게 잘해서 5살에 다 풀어버리고,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타고난 겁니다. 그런 애한테 엄마가 잔소리를 한다? 오버잖아요. 우리 딸과 아들이 나보다 똑똑한데 왜 잔소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버릇만 보지 말고 우리 딸, 우리 아들이 과연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대접받는 거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도의 세계는, 도라고 하는 거 있죠. 길거리 가다가 도 물어보는 거 말고, 도를 아십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거 말고 도는 안목하고 똑같습니다. 도가 높은 사람은 안목이 높은 거고,
안목이 높은 어른을 보면 저분을 처음 봤는데 딱 보니까 안목이 높은 분이야. 그러면 제가 조심합니다. 선생님 한 말씀 좀 듣고 싶다고. 근데 안목이 없는 분은 어떻게 해요? 저분이 돈이 많은지 어느 회상인지 권력이 높은지 그것 보고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진 거 없고 옷도 허름한 사람이지만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는 걸 알면 행동을 달리게 한다. 그래서 자녀분들도 직장을 새로 다니고 선생님들도 제 인생을 설계할 때 어디 새로 들어갔는데 나이가 들어서 새로 왔어. 근데 이분이 나이 먹은 그걸 앞세워가지고 훈계하려고 그러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지혜 있는 어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진정한 그런 어른만이 제 인생을 멋있게 환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목을 키우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어떻게 키울 거냐 그 안목을. 저는 20살 때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19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 살기가 싫더라고요. 세상이 살기가 싫었어요 사실.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왜? 세상이 시시했어. 그때 나이에 시시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서 공부 않고 수양 버드나무 있는데 학교 운동장에 앉아서 오전 내도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남들이 볼 때는 멍 때리지만 저는 깊은 사색을 한 거예요. 세상의 본질이 뭐냐 이 말이야. 왜 내가 이렇게 사느냐 말이야. 나는 왜 이런 생각을 갖는지, 정신은 뭐고 마음은 뭔지, 이걸 제가 궁금해했어요 19살 때부터. 그리고 20살에 어떤 문구를 보고 깨달음을 얻고 30년 후에 내가 50살이 되면 세상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걸 제가 봤어요. 그때부터 제가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다른 좀 색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거기에 근본은 안목입니다. 그리고 지혜, 그게 곧 도예고. 그래서 안목을 키우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은 첫째 책입니다. 책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그 책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늙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내 안목을 좀씩 키우는 건데 단점은 뭐냐? 책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루에 몇 번씩 꾸준하게 10년간을 읽어야 돼. 그러면 1000권을 읽어. 대강 1000권을 읽어야 안목이 좀 열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못 봐. 책을 때려쳐버려. 학교에서 보는 것도 안 보는데 학교 수업 끝나고 또 보겠어요? 그래서 책은 좋은 방법이긴 하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큰 안목을 터득하는 데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다.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명상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되고, 또는 잠자기 전에 이불에 앉아서 30분씩이라도 명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근거 없는 행동이었다. 아니면 오늘 내가 어느 기획을 올렸는데 누구한테 혼났다. 그런데 왜 혼났을까? 명상은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돌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하는 공부는 그런 명상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또 명상에 도움이 되고요. 사람이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이제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할 때 힘들 때 그 참선했잖아요. 이게 명상이잖아요. 앉아서 단전호 그런 기술을 했거든요.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건 꾸준히 해야 돼요. 진통제와 같아. 안 맞으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게 박찬호 선수는 꾸준히 했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게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안목을 키우고 지혜가 생기고
정신적인 환승까지 하는 것은 관상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상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뭐냐면 관상을 통하면 사람을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이쁜 거, 잘생긴 거 그거 먼저 보지 마세요. 돈 많은 거, 저분이 권력이 높은 거 그거 보지 말고 안목을 높이시려면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하셔야 돼요. 이쁜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요 결혼해서 남자들이 수없이 공약을 하지만 한 3개월 살아보니까 그거 이행하나요? 속았잖아요. 그 반품시킬 수도 없고 말이야, 남자를. 그래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내면을. 껍데기 보지 말고 속에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열차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거야, 밤에. 그런데 계속 울어. 엄마가 20대 아주머니였는데 배고픈 줄 알고 자꾸 젖을 먹이는 거야. 근데 저는 목소리만 들었죠. 저기서 아기가 울어. 근데 들어보니까 아기가 우는 이유를 난 알겠어. 왜? 아기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아기라면 저걸 왜 울을까? 아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근데 계속 20분 넘게 계속 울어. 엄마는 달래지를 못해. 젖만 먹여. 그래서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그리 갔습니다. 가서 저 아주머니,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머니,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울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찬바람 쐬면 안 울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나가니까 애가 뚝 그치는 거야. 그래서 아기가 울을 때 배고파서 우는지, 짜증나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그걸 구분하는 안목이에요. 그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안목이.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좋은 스승 만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안목이 순간 확 열려요. 책 10,000권 보는데 30년 넘게 걸립니다. 책만 보고 30년 넘게. 근데 10,000권 보는 것보다 좋은 스승 하나 만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래요. 이거 누구나 아는 얘기죠. 그 좋은 스승 하나 만나면 나도 확 안목이 열리고 빨리 열립니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좋은 스승을 찾으셔야 돼. 근데 좋은 스승은 말 많이 하고 부자고 권력 높고 이거고 비례하지 않아요. 시골에서 촐로로서 이렇게 농사 짓고 살으셔도 안목이 높으신 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눈이 있어야 돼. 스승이 나한테 찾아오지는 절대 안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안목이 있는 스승이라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지, 저놈이 나를 알아보나 이렇게 보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안목이 완성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 안목이 완성되면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창공 높이, 아주 창공 높이 떠 있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저 끝없는 것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봄에 피는 개나리인지, 여름에 피는 장미인지, 가을에 피는 국화인지, 겨울에 매화로 태어났는지 알고, 가을에 태어나는 매화로 태어났으면 20대, 30대까지 놀아요. 그걸 모르고 잔소리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는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봄에 태어나는 개나리로 태어났으면 10대 때 두각을 탁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독수리의 시각으로 가지고 멀리 보고 세밀하게 보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도 존경받고 대접받고 세상이 다 보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요. 돈을 원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권력이나 출세를 원하면 출세할 수 있고, 명예를 높여서 내가 세상에 죽기 전에 이름을 한번 날리고자 한다면 그러면 이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안목이 있는데도 그게 못 이뤘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안목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 더울에 좋은 자리를 우리 중앙일보에서 마련해 줬는데, 모두 다 원하는 꿈, 모두 다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해서 큰 제2 인생, 제2 멋있는 환승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